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직장 다니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5년을 함께했던 남자친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별 통보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5년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을 수 있지만 제게 5년 동안 남자친구는 제 세상이었고 전부였습니다. 그가 있으니 제 하루가 돌아갔고 그로 인해 웃고 울며 보낸 시간들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집착을 하거나 제 개인적인 생활을 못하는 지경은 아니었지만 그만큼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게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연애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생긴다면 낳을 거냐는 그의 질문이었습니다. 저런 질문을 한 이유가 제가 커리어를 중시하는 사람이라 본인과 아이를 택하고 이를 포기할 수 있냐는 질문이었지요. 그 물음에 저는 고민도 없이 당연하지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제 커리어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라면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거든요. 이 정도의 확신과 마음가짐이 있었기에 되는 것도 없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너무 행복했고 정말 이 사람과의 미래를 그리며 하루하루 더 성장했던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잘나고 멋진 여자가 되고 싶다는 건강한 생각을 하게 해준 사람입니다. 100억을 준다고 해도 물론 잠시 고민은 하겠지만 저는 이 사람을 택할 거였어요. 이 사람과 1억을 모아서 행복하게 사는 게 더 큰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이가 차면서 자연스레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상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모은 돈도 별로 없었고 되려 빚에 있어서 마이너스인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제가 모은 돈이 더 있었고 빚이 없었거든요. 둘 중 하나라도 문제가 없으면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기에 우리의 결혼에 방해되는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1년 후쯤으로 생각을 했지만 남자친구는 최대한 서두르자는 입장이라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은 고민을 했는데 식장을 잡는 게 우선이라 급한 것부터 차례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식장 예약을 하러 가기로 한 날 남자친구는 식장이 아닌 카페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급한데 왜 여기로 왔냐고 예약 시간 늦는다고 성화인 제게 무표정과 차가운 말투로 우리 헤어지는 게 좋겠어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장난이라도 너무 심했다며 선 넘지 말라고 웃는 제게 진심이니 이제 연락하지 말아줘라며 그대로 가버렸어요. 당연히 이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며칠 내내 연락을 취했고 집 앞에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언제부터 계획한 건지 이사까지 갔더라고요. 핸드폰 번호도 바꿨습니다. SNS도 전부 탈퇴를 했고 도무지 연락이 닿을 길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식장 예약하러 가던 그날 이별 통보를 당하고 제정신으로 못 살았습니다. 매일 술만 마셨던 것 같아요. 일은 해야 하니 일할 때는 아무렇지 않은 척 명연기를 펼치다 퇴근하면 집에 콕 박혀서 술만 마셨습니다. 혹시라도 새벽에라도 전화가 오지 않을까 핸드폰 벨소리를 켜두고 늘 잠에 들었어요. 아침에 아무런 연락이 없는 핸드폰을 보며 눈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을 미친 사람처럼 술만 마시며 보냈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던데 저는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홀로 희망 고문을 했어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언젠가 내 앞에 나타나서 해명을 할 거라며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년쯤 지난 바로 그때 집 앞에 그 사람이 있었어요. 이사도 못 가고 기다렸는데 정말 왔더라고요.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 제게 한 걸음에 달려와 꽉 안아주고 해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다치지 않는 최선을 생각하다 보니 방법이 그거였다고 해요. 집에 큰일이 벌어졌는데 금전적 책임을 저에게까지 주고 싶지 않았다고 그렇게 매정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았답니다. 돌아온 남자친구와 며칠 내내 밤을 지새우며 대화를 하고 몸에 대화도 하며
그렇게 저희는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가버린 너가 참 미웠다고 울다가도 사랑한다고 속삭였죠. 이제 안정을 되찾았으니 우리 결혼하자는 남자친구의 말에 또다시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를 다시 시작했어요. 이전보다 더 적극적인 남자친구의 모습과 모든 경제권을 제게 넘기며 안심시켜주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저희 식구들은 참 미워했지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으니 이해를 하겠다며 두 번 다시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제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것이니 좋은 일도 힘든 일도 함께 나누며 살라고 해주셨지요. 남자친구는 받아주셔서 감사하다며 통복을 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 참 어렵게 멀리 돌아서 결국 이렇게 다시 만났다는 것에 큰 의미를 뒀어요. 각자 독립해서 살고 있었는데 당장 결혼식까지 나갈 그 월세가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평수가 더 큰 저희 집에서 살다가 신혼집에 입주를 하자고 했어요. 남자친구가 살던 집은 빼버리고 풀옵션에서 살았던 터라 가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가볍게 이사를 하고 살림을 합치게 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연차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 제가 대신 가서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침대맡에서 한 상자를 발견했어요. 상자를 열었는데 A4 용지가 가득 들어있는 파일도 있고 여자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순간 멍을 때리다 다 뒤집어서 봤는데 거기에 제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파일 안에 들어있던 A4 용지를 꺼내서 보니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사진과 밑에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외모, 성격, 능력, 집안 상황, 몸매, 잠자리, 종교, 가치 점수, 총평 이렇게 항목이 있었고 그 뒤에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바로 아래에는 별점으로 표시를 해두고 별점 옆에는 숫자로 점수를 매겼어요. 너무 황당한 상황이라 이게 대체 뭐지 싶은데 제 거를 보니 알겠더라고요. 외모는 특출나게 예쁜 건 아닌데 매력있고 질리지 않음 웃는 건 이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자들에 대해 점수를 매기고 특징을 적어둔 파일이 존재한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심지어 제 거에는 크게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고 총평에 결혼하기에는 딱 좋으니 보실 것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이게 뭐냐고 묻자 사랑으로 하는 결혼은 맞지만 결혼은 현실이라 어느 정도 조건을 정리한 거라네요. 다른 여자들은 그냥 재미삼아 해본 거라면서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조건 따져가며 결혼하는 게 요즘 세상에 흔한데 철없는 소리를 한다고 오히려 제게 타박을 하는데 저만 충격인가요? 그간 많은 여자들을 만나가며 점수를 매기다 결국 저한테까지 온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을 믿고 결혼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이 자체가 너무 충격인데 남자친구의 말처럼 제가 너무 철없는 소리를 하는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남자친구의 잘못이 전혀 없는 건지 제가 유난인 건지도 모르겠고 결혼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